성북겜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대한전선을 제가 요번 주말에 조금 많이 봤어요.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KC, 대덕전자 뭐 등등등 좀 많이 봤는데 대한전선의 패턴 부분하고 그리고 이 지수에 따른 상승하락 그런 포인트 부분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전선 이제 모멘텀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대한전선이 오늘 이제 하락으로 줄 있는 시작해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아는 세모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큰 하락, 큰 폭의 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 하락한 거 대비해서 이 대한전선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코스닥은 조금 많이 코스피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가 2,400포인트 정도만 지지를 해줘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코스피가 왜 떨어졌는지 봐야 되죠. 코스피가 이게 중요해요. 코스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있죠. 강달러의 매물출의 확대.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한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셔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수가 하락을 해서 전체적인 기술이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나 성장가치주들이 많이 하락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우량주 순으로 요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항상 보셔야 돼요. 뭐 요런 식으로 요런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대형 기술주 중심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악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달러 이렇게 검색하면은 달러가 올랐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뭔가 마인드맵처럼 연결하고 해서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300원대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요거 넘기는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가 상승 지수도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고 있는 부분에 있고 제가 봤을 때 상반기만 잘 버텨내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제가 봤을 때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이런 패턴이 아니고 조금 이런 식의 조금 계단형 상승이 전체적으로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승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작년에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을지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대한전선의 어떠한 유동적인 패턴 부분을 봤을 때 사실상 지금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고 있는 형태의 패턴이에요. 보시면은 이 대한전선의 요런 패턴을 과거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요런 패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지선이 항상 있고요. 이 지지선 아래로 완전 폭락해서 하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고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강해요. 여기 부분도 똑같죠. 여기 부분만 이렇게 봤을 때도 이 상승하기 직전에 이런 패턴들이 어쨌든 간에 계속 공존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요 패턴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정확히 우리가 지지선하고 저항선 이 패턴 부분에서만 볼게요. 이 하락한 시점의 패턴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선이 어디냐? 16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항선 부근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700원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항선 부근 1차 저항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00원대만 이렇게 아직 1600원대 이탈을 완전 했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 1600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개파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찍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3일 정도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지수 따라갈 것 같아요. 장이 좋으면 이 지지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하락하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 쪽을 조금 내일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이슈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전선 한번 볼게요.
이 뭐 그 해적 케이블 부분도 사실상 있고요. 그리고 독일 이 수주 이 독일 보면은 새해부터 독일 초고압 전력만 시장 진출 연이어 성공해 유럽 초고압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신흥 시장, 신흥. 근데 원래 유럽은 조금 진출해 있긴 했어요. 그리고 유럽. 근데 대한전선이 요걸 패턴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미국이 거의 대한전선의 해외 수출 매출의 거의 90% 이상이 미국이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재작년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의 초고압 케이블 관련해서 지속적인 수주고로 계속 쌓아 나갔죠. 요번에 3천억 작년에 이제 3천억이 훨씬 넘었던 사상 최대치의 수주를 또 했고요. 요번에 플러스 신흥시장 뭐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요번에 이제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대한전선이 계속 개척해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성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 뭐 이런 기업 총 수주금은 하나로 약 700억 원. 700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대한전선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300억, 500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주를 했었죠. 근데 이 700억 원이 사실상 첫 이제 독일의 신흥시장 공략하고 나서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의 규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해적 케이블도 있고 그리고 이 초고압 전선 관련해서는 계속 기본기가 탄탄히 계속 갖춰지고 있고 여러 해외 국가들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계속 수주를 해가면서 대한전선의 앞으로 모멘텀을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건을 연이어 수주를 했다고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요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연도 이제 하반기쯤에 실적 반영이 일부 저는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량 계속 모아 가셔서 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좀 수익권에 계시거나 어느 정도 이제 또이또이 부근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 2,000원, 2차 제가 2,500원으로 이제 이게 3차 목표가였죠. 이렇게 잡았는데 2,000원 부근을 넘기려면 어쨌든 간에 1,600원 이상은 돌파를 해줘야지만 2,000원 부근까지 또 손쉽게 다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 요 정도까지 좀 피드백을 드리고 물량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처럼 변치 않게 2,000원 아래로 평단가 계속 낮춰 놓으시면은 분명히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보슬빈님 감사드리고요. 한상아님도 항상 감사드리고 8881님도 감사드립니다. 못 찍혔네요. GHG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입성 잘하셨어요. 조만간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1650원 수익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 봐요. 50님 화이팅. 곰매님 잘하셨습니다. 2000원 넘으셨었는데 잘하셔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열차죠. 그러니까 버려야 됩니다. 충분히 지금보다 이때 작년번에 200 정도 수익 났을 때는 평단가가 이것보다 더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작년 봄쯤에 상승이 있어주면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생긴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좀 위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실적 발표가 일단 전체적으로 항상 45일 이내 해야 돼요. 45일. 근데 감사 시즌 때는 조금 틀려요. 유예 기간을 봐서 한 60일까지도 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월 안에는 실적 발표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실적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저는 또 역대 최고 수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출액만큼은 큰 상승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시지 마세요. 죄는 아닙니다. 중장기로 보신다면 잘 들어간 금액대라고 생각합니다.
1만 원대는 진짜 장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이 5,000원, 4,900원이었는데 1만 원대까지 가려면 이 호방그룹이 인수한 것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져와야지만 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내일도 또 좋은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